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 미국 시간입니다. 그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PCE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죠. PCI보다는 그 물가 산출 범위가 좀 넓으니까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가격 등락이 심한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했기 때문에 조금 평균의 개념이 PCI보다는 좀 강하지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참고를 하는데, 일단 지난 1월 거죠. 전년 대비로는 4.7% 상승했고, 전문가들은 한 4.3%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높았다 이거죠.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PC 물가 상승을 악재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또 미국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모든 재료에는 악재 성격도 있고 호재 성격도 있어요. PC만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예를 들어서 인상하면 미국은 특히 고정금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니까 과거 대출에는 큰 영향 못 주고 현재 대출에는 영향 주는데, 향후 대출 그죠? 그런데 과거 대출이 많다면 별 문제 없고, 또 미국은 저축이 많은 국가예요. 아직도 저축이 많은 국가니까 금리 오르면 예금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거죠. 자꾸 부정적인 쪽만 부각시키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이제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롱이거든요. 숏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는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는 없는 거고,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 주장 근거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임금 상승이 수반되는 물가 상승, 또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엇비슷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무세무지,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물가 상승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가게 입장에서 수입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면 고공행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 또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상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미국 소비자가 보니까 물가가 5% 상승했다고 가격에도 5% 정도 부담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얘기예요. 미국 소비자들 다수가 중국산 제품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도 수입하고, 그리고 요즘은 인도, 베트남에서까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물가 상승이 높다는 이유로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이제 우려해가지고 미국 경제 침체, 최근에는 미국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1월 소비가 3%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도 전월 대비. 그것이 왜 소비 감소죠? 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니까 또 개선됐어요. 제가 지난달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 컨퍼런스 보도에서 나오는 그 신뢰지수와 미시간 대학 그 소비자 신뢰지수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미시간 대학은 좀 6개월 정도 미래를 보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후 경기를 알 수 있는, 즉 소비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수인데 일단 개선됐어요. 약 한 3.7 개선된 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그 분석하는 분들 그걸 근거로 많이 제시했는데, 그럼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됐으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 없는가요? 일단 그분들 먼저 분석대로 하면 이제는 무착륙이 그 뭐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물가 상승이면서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기준금리 인상이고, 또 고정금리 무하락하는 것을 이걸 그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고정금리 문화이기 때문에 과거 대출은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저축이 많은 국가니까 예금 이자 소득도 증가해요. 돈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자꾸 악재로만 한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지난 10월처럼 자꾸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침체라고 생각하고 인버스 투자나 뭐 테슬라,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크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투자자 50%, 뭐 50%가 아니에요. 90% 이상이 최소한 투자 손실이 50% 정도 되지 않느냐 봐요. 특히 경기 침체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시장 참여자도 있을 거고. 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또 경제학 공부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애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하고 지금 다른 경제 전문가 얘기하고 차이는 큰데, 경영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헛다리 짚는 전문가 있잖아요. 우리 K 교수 등이죠. 그쪽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다. 예? 실제는 아닌데 또 배운 학교에서는 교과서 배우는 거니까, 경영학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배우는 거니까 머리가 세뇌가 됐는지 그분들 얘기가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지금 이제 졸업도 하고 이랬으니, 그러고 사회생활도 이제 한 3년 넘게 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느끼냐 하니까, 이제는 우리 연구소 의견이 옳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제학자 내지는 경제학 교과서, 즉 금리 인상하면 경기 침체온다라든지 한쪽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왜 일어나는데,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면 기업하고 가게가 윈윈이에요. 거기다가 수입 물가가 낮다면 자기가 어떤 제품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즉 가게가 어떤 제품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은 다 비슷하고, 소비는 베트남 거를 소비하느냐, 중국 거를 소비하느냐, 미국 거를 소비하느냐에 다르죠. 전략 가능하고 다른 소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지금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근원물가도 마찬가지죠. 이걸 금리 인상 쪽에만 초점을 맞춰 갖고 흑백 논리로 이거 무조건 악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배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미
경기 침체 배팅을 해놨는데 당황스러운 조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블랙록 같은 데가 뭐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나쁘게 봤는데 1분기 실적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좋아질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나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장률 뭐 나쁘지 않고요. 또 1월 소비가 감소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또 크게 증가해버리고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큰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인버스 투자나 공매도 한 사람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호재 성격도 적지 않은 PCE 물가를 악재로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골드만삭스도 뭐 이실직고로 했는데 너무 엔비디아를 뭐 가소평가했다. 그리고 AI 시장을 뭐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골드만삭스가 분석에 실패한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금리를 뭐 많이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대비 거의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료에는 악재 성격도 있지만 호재 성격도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도 악재 성격도 있지만 호재 성격도 있고, 물가 상승도 악재 성격도 있고 호재 성격도 있고, 환율 상승도 악재 성격도 있고 호재 성격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힘의 크기를 형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와 다른 경제 전문가들,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과 또 국내 뭐 경제연구소 내지는 경제학자들하고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크게 엇갈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포유 환율 연구소 승이에요. PC 물가도 결국은 3월에는 뭐 1분기 이제 실적 나올 테니까, 또 3월 소비도 나올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포유 환율 연구소 승리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여하튼 뭐 5%대 이 기준금리가 뭐 계속 기준금리를 가지고 악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고용 감소나 물가 안정을 초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즉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을까? 5%대 기준금리를 가지고 또 물가는 안정될까라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왜 증가하고 임금은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고용은 계속해서 뜨겁고,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미국 와서 생산해라. 그럼 보조금 준다. 2차 전지도 미국 와서 생산해라. 그럼 보조금 준다. 또 중국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에 일자리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값싼 노동력이죠. 멕시코 이민을 또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제 일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수요는 많고, 거의 고용에 대한 수요는 많고 구인난이고, 그런데 인구 구조 때문에 또 노동력 공급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의 그 고고용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문제가 상당 기간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과열이에요.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임금이 상승하는 거고 소비가 1월 소비죠. 뭐 증가율이 한 달에 뭐 3%나 증가하고 전월 대비, 이게 경기 과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만 자꾸 경기 침체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도 원래는 침체의 근거가 됐는데 이제 크게 개선되었으니까 또 이거 경기 확장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흥미롭기도 한데 어떤 포유환율연구소와 기존 경제 전문가, 투자은행들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결국 뭐 3월 증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아마 포유환율연구소는 다음 주에는 또 뭐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될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이유는 금리는 시차를 두고 인상할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벌써 뭐 다음 그 FOMC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고용과 소비는 바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1월 고용은 바로 2월 소비, 그죠? 또 그 다음에 실물 GDP에 영향 준다라는 거죠. 기업 매출액에. 또 최근 환율 상승도 바로 그 미국 수입 업체에 영향 주지요.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니까요. 그러면 헐값으로 매입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소비자 물가에 안 잡히고 또 수입 물가는 또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부담 별로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1분기 성장률도 이제는 뭐 2월도 거의 끝났으니까 뭐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월 3% 소비 증가. 그러면 2월에도 제가 볼 때 주식시장 좋아가지고 별로 소비가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2%대가 확실시 돼요. 그러면 성장률 서프라이즈 나올 거고 또 1분기 뭐 상장기업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악재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최소한 중간쯤이라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 건강에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